네, 오늘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키워드들 랭킹으로 체크해 보시죠.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 광화문 프리미어센터 이기태 기사, 유스탁 유차기 대표 나와주셨어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또 매크로 이슈를 안고 있기에 FOMC 첫 번째 키워드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케빈 워시의 데뷔전이라고 해서 시장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초반에 그래서 오늘 변동성이 좀 있구나, 조정받는구나 라는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코스피 지수 역시 빨간불로 힘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5거래 연속의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는 걸까요? 코스닥은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자, 오후 들어서 조금 더 기운을 차리는 이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이기태 기사님, 오늘 FOMC 앞두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조금 시장이 긴장하나 봐요 라고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이 정도면 금리에 대한 힌트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빨간불을 보이는 걸까요? 오전과 다른 오후의 모습들 어떤 시선으로 정리를 먼저 하면 될까요? 예, 전일도 한번 긴장을 했었죠. 일본 BOJ. 예, BOJ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역시 미국 시장의 긴장감은 오전에 웬만큼 다 반영했고 오후에는 그보다는 정책 변수에 따른 국내 변수도 있겠지만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좀 더 지켜보시다. 아직 시장이 2시간이나 더 남아 있기 때문에 남아있죠. 지금 예단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FOMC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말까지만 해도 시장을 거슬러 올라가면 올해 2차례 금리나 불과 6개월도 안 된 이야기예요. 그렇네요. 예, 그런데 이제 전쟁이 있었고 거기다가 미중 무역 분쟁이 좀 격화되는 게 연초에 좀 한 번 더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올해 한 차례 금리 인상까지 바뀐 거거든요. 그 점도표가 바뀐 변동폭이 컸던 이유는 물가 때문에 그랬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월초에 나왔던 고용지표라든가 거기다가 CPI, PPI가 다 발표됐을 때마다 시장은 지표 발표 이후에 즉각 반응을 했거든요. 무엇보다 더 발표를 크게 했던 것은 이란 종전에 대한 이슈가 시장 반등을 더 크게 이끌었죠. 지금 중요한 건 어저께 알려진 악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 차례씩 풀리면 시장은 반응하더라. 그리고 요번에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냐라기보다 네. 케빈 워시가 첫 기자회견 때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은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안도랠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유가라든가 금리보다는 2분기 기업들 실적에 맞춰서 주가의 방향은 틀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파적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사님. 네. 시장은 어느 정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소통을 적극적으로 안 할 것이다. 점도표도 안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매크로의 선이 분명하지 않기에 혼돈이 좀 가중될까요? 시장 어느 정도 지금은 예상 범위에 있다라고 보실까요? 그것은 상당히 예상하기 까다로운데 대응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저희도 그렇잖아요. 첫 만남 아니면 소개팅 처음 만났는데 처음부터 유하지 않은 사람과 자기의 까칠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듯이 이번에도 첫 기자회견 때는 아무래도 설레는 마음으로 좀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제대로 잘 꾸며서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허니문 기간이라는 경우도 저희가 정권에서 쓰기도 하니까요. 자, 이번에는 첫 번째 데뷔전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주셨어요. 그러면은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섹터가 제약바이오 쪽일 것 같아서요. 유창희 대표님, 오늘 어떤 흐름으로 봐야 돼요? 시장에서는 특히 코스닥 중심으로 본다면 제약바이오의 힘이 강하거든요. 이렇게나 강한 적이 있었을까 싶어요. 탈모 쪽도 상한가가 나오지만 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도 움직이기에 한번 질문 드려봐요. 금리 이벤트 앞두고 있잖아요. 네. 위쪽으로 간다 이야기 나오고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쪽에 반응 나오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사실은 아침에는 좋은 뉴스가 막 무더기로 나왔어요. D&D 파마텍 뉴스 나왔었고 ABL 바이오, 알테오젠, 삼천단제약 등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아침에 개장하고 나서 플러스 보여줬다가
그냥 후루룩 내려버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금리 때문인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급을 이제 소부장이 받아갔죠. 근데 한 10시 넘어가면서 갑자기 이제 불을 뿜고 올라오기 때문에 참 요즘에 시장이 어려운 게 뭐냐면 빈지털이라 그러죠, 소위. 너무 많이 빠진 쪽에 대한 한번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 상당히 강하게 상승하는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바이오도 좋지만 엔터주도 좋아요. 그렇게 못 가던 하이브 5%씩 오르고 있는데 일단 저는 오늘 첫 번째 상승은 빈집털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다고 뭐 나쁘게 보자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급등한 다음에 지지선을 봐야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바이오주들이 일단은 21선을 조금 돌파를 지금 시도하고 있거나 돌파를 좀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앞으로는 21선이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혹시 뭐 오늘 신규로 매수를 하신 분들 혹은 앞으로 좀 눌림목에 매수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21선이 지켜지는지를 좀 확인하면서 종목별로 좀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아직 시각은 뭐 금리에 대한 노이즈가 계속 있는 거잖아요. 네. 한국은행이 다음 달에 금리 인상 계속 뭐 최근에 나온 뉴스는 뭐 빅스텝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확인되고 나면 어쩌면 바이오에도 한 바람은 한 번쯤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상승만 가지고는 점수를 주기에는 한 60점 정도 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리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이벤트가 오후에 있네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물가 설명회가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 시장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어떠한 멘트가 나올지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은 빈집이라고 하셨으니까 수급 측면으로 본다면 전반적으로 많이 내렸다가 오늘 오르고 있는 쪽은 전반적으로 접근은 유차기 대표님 아직이라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21선을 안착하는지가 확인하고 대응하셔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코스닥 시장 엄밀히 따지면 최근 일주일 동안 매우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빠졌다라면 어떻게 보면 최근 대에서는 그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 보고 딱 매수했다가는 예를 들어서 어저께 풍력 같은 경우죠. 풍력 아하. 좋은 뉴스가 사가 막 갔는데 오늘 보면 많은 기업이 한 10%씩 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첫 번째 상승에서였던 추격 매수보다는 좀 눌림목 혹은 두 번째 상승에서의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재성 재료의 반응이 나오는지 이전까지 저희도 추적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앞두고 있는 오후장의 포인트를 먼저 봤고요. 또 다른 변화가 나오고 있는 쪽은 반도체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지금 이 구간에 힘이 더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마이크론이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해요. 그러면은 실적에 대해서 상영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더 나올까요? 매크로에 대한 변수를 안고 있는 자리에서는 반도체 주도성 가진 쪽은 어떻게 볼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이야기 이사님 오늘은 좀 SK 하이닉스 쪽에 눈길이 가긴 합니다. SK와 스퀘어도 지금 6%까지 오르고요. 펀더멘털 이야기하기 전에 주주 환원을 오늘은 키로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전날 장 종료 이후에 발표했던 내용이고 네. 워낙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 오늘 시세에 그걸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이크론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경계심보다는 사실 검증의 시간이다. 뭐 그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마이크론 실발하고 저번에도 세론이 나왔는데 그때 돌던 짤이 뭐였냐면 한국 너희들 때문이야. 뭐 감염됐다. 뭐 그런 짤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미장은 안 그랬는데 미국 시장도 그 코멘트 컨퍼런스 콜 할 때 그 코멘트에 따라서 변동성이 네. 상당히 커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당장 대응하기는 좀 까다롭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한 일주일간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변화 그리고 마이크론의 주가를 변화를 보고 그 경계심이 검증이 됐다라고 싶을 때 추가 매수할지 차익 실현할지를 보는 게 당일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사실 주가 변동이라는 게 실적만으로는 해석이 안 되고 그 이외에 앞으로 어떤 전망을 내놓냐에 따라서 오라클 때도 보여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좀 지켜보는 투자 시점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검증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펀더멘털 측면에 주목할 만한 이벤트는 아직 좀 미래잖아요. 네. 그럼 오늘장의 SK 그룹주 내에서의 흐름은 조금 과하게 움직였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이것 역시 펀더멘털 보면은 무난한 흐름 줄기로 봐도 돼요? 네, 어저께 반영을 다 못한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주주 환원책을 그렇게 보여준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SK 스퀘어가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반도체 볼 때 지분 관계까지 이사님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해서 연결해서 보는 것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SK 하이닉스와 SK 스퀘어, SK까지 넘어가는 흐름도 괜찮을지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유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아이디어 설정하고 계세요? 전공법이 여전히 유효해요? 아니면은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또 다른 트리거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환원, 주주 환원책에 대해서도 조금 더 주목도가 높여진다라고 지금 설정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저께 나온 뉴스만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다 생각을 했어요. 규모가 엄청 크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100조면 지금 하이닉스 시가총액을 감안했을 때 거의 5% 정도 하는 거잖아요. 5% 이상인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아직 2,000조가 안 되니까. 근데 그거를 그래서 그때 그 넥스트 마켓에서 프리마켓에서 주가 급등을 했었는데 근데 또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다는 의지는 맞는데 어느 정도인지 말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네, 그러니까 근데 뭐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하이닉스의 오늘 주가 상승을 또 3%대까지 끌어올리게 되는, 그러니까 한 2% 하락했다가 끌어올리게 된 요소라 생각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 어쨌든 꼭 이게 없다고 해서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살 건가? 그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이제 이게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올라가든 떨어지든 없으신 분들은 사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있으신 분들은 뭐 그거를 누리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비중을 이제 더 늘릴 거냐 안 늘릴 거냐의 고민인데, 저는 뭐 약간 아직까지는 기간 조정을 좀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간 조정이라는 게 뭐 엄청난 조정이 아니라 지난 5월과 같은 상승보다는 좀 옆으로 행보를 하고 뭐 다음 주가 될 수도 있는 거지만 빠르면 다음 주 그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 아니면 저는 본격은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실적을 확인하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데, 그 매수할 수 있는 기회에 좀 비중을 좀 더 높여가는 게 맞다. 무리해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눌렸을 때 매수하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전략을 잡고 있을 때 대표님 소부장단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이어서 봐주세요. 코스닥 시총 상위에 좀 사이즈가 큰 종목들이 많이 이제 소부장단이 포진을 하고 있어요. 장비단에 대한 관심, 수급도 분명히 들어왔고요. 오늘 자리에서의 조금 더 메리트 가져가도 될까요? SK 하이닉스 공급망이 들어갔다, 뭐 이런 이슈 있는 쪽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기도 하던데, 한정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 모멘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조정에는 매수라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오늘 좀 아쉽죠. 그러니까 원익 IP라든지 일부 전공정 관련된 기업이 아침에 크게 올라왔다가 맞아요. 이게 수급이 이제 그 바이오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뭐 이동했다 안 했다 말하기 좀 힘든데, 뭐 하이닉스로 이동을 했든 뭐 바이오로 이동을 했든 그다음에 쭉 좀 윗거리가 나온 부분들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공정을 버릴 것인가? 전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테스라든지 뭐 유진테크, 뭐 PSK 이런 기업들은 주가 조정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눌림을 준다라면 당연히 저는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제가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약간 기간 조정을 줄 가능성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의외로 7월 달, 그러니까 6월 말로 갈수록 7월 달로 갈수록 좀 종목별 순환매가 더 전 나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기간 조정을 줄 거라 보고 있는 거거든요. 7월 초에 코스닥 30주년 그러면서 코스닥으로 정책적 기대감이 갈 가능성까지 같이 염두에 두신 뭐 걸까요? 그까지는 잘 모르겠고.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이쪽에서 계속 뭔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집털이가 됐든 뭐가 됐든 이쪽에 대한 어떤 저가 매수가 계속 뭔가 유입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모습이 좀 더 이어진다라면 결국 수급이라는 건 한계가 있는 거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건데 만약에 삼성자이언츠가 지난 6월, 5월과 같은 상승을 보여준다. 그러면 사실은 다른 건 투자해봤자 수익이 전혀 날 수가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에 대한 결론은 결국엔 다음 주에 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미국 FOMC 하고 내일 미국 휴장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미국 선물의 동시 만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장에서 반도체 쪽에 대한 비중이 좀 많으신 분들은 이후에 기간 조정 감안한다면 어떠한 스탠스로 오늘은 전략을 가져가요? 조금 수익도 챙길까요? 그냥 기다리는 거죠. 또 한 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번 주에 미국 같은 경우도 중요 이벤트가 다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음 주에 기존의 논리대로 삼전 닉스로 갈 것이냐 아니면 순환매가 계속 더 강하게 나올 것이냐의 어떤 기로점 다음 주에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나서 대응하셔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까지 좀 드려봤습니다. 반도체는 워낙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관심이 높으실 듯 해서요. 자, 시선 조금 더 넓혀도 될까요? 최근에 수주산업 이야기 많이 하는 가운데 오늘은 조선, 하나그룹주까지 여기서 커버해 볼 겁니다. 이 대통령이 캐나다 안보에 기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일즈에 나섰죠. 오늘 한화 엔진까지 움직이는 기자재까지 퍼지는 조선주의 강함이 확인이 됩니다. 하나오션도 오늘장 빨간불이고요. 자, 오늘장의 흐름이 의미가 있을까요? 이기태 기사님, 물론 오전 대비 오후에 더 뻗어가냐? 그건 좀 아닌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캐나다 잠수함이 워낙 큰 수주 모멘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이 이슈를 믿고 하나오션에 대한 전공법을 펼쳐도 될 자리인지 궁금합니다. 예, 될 것 같습니다. 뭐 방산과 반도체 뭐 그러한 종목들은 사실 올해 상승폭이 컸는데 하나오션은 진짜 지난주까지만 해도 올해 되려 마이너스였거든요. 올해 좀 약했어요. 예, 10만 원대가 언제냐면 작년 7월 달에 10만 원대였으니까 올해 들어서 그 상승폭을 다 내어주었다라고 봐도 됩니다. 저평가 메리트가 그만큼 부각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국의 최고의 강점은 성능도 성능이지만 납기일입니다. 무엇보다 빠른 납기와 공정의 공유함이 훨씬 더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는 또 거기에다가 고객이 원하는 스펙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맞춰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진율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다른 데 비해서 떨어지더라도 사실 잠수함 같은 경우는 조선 쪽에서도 마진율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대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번에 수주한다라고 하면 한국이 수주 금액이 뭐 대략적으로 시장에 나온 게 19조에서 한 26조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수천억 원대 마진을 기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뭐 기대감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번에 수주하면 저번에 고점을 충분히 돌파하고도 남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과 좀 치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님,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 사업자 발표 어느 정도 시기로 예상을 투자자분들은 하시면 될까요? 작년 말서부터 계속해서 저울질해 왔던 맞아요. 거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뭐 제약바이오처럼 임박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미군 해군 관련돼서도 저희가 기다린 만큼의 보답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그거 MOU라도 체결하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녹여져 있는가를 놓고 봤을 때 그다지 주가가 오름폭이 없기 때문에 녹여져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기존에 수주해 왔던 물량과 마진율을 생각해 보면 뭐 전쟁 이슈 때문에 그렇지 그게 없어진다라고 했을 때 조선주는 다시 또 한 차례 랠리를 하지 않을까. 방산주와 조선주의 키 맞추기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키 맞추기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유창희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해요. 하나오션이 뭐 올해는 조금 잠잠하긴 했는데 뭐 한미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가장 선두에 서기도 했어요. 오늘 이슈를 안고 있는 자리에서 대표님 하나오션의 메리트가 높아요? 아니면 보다 뭐 LNG 다른 모멘텀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까지 뻗어나가는 다른 쪽에 선행적으로 움직인 쪽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는 게 맞다라고 보실까요? 뭐 사실은 조선주를 본다라면 저는 뭐 현대중공업을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은 이제 핵잠수함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나온다라면 어쨌든 주가라는 거는 그런 것들이 또 큰 의미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약간 장중에는 거의 10% 넘는 상승을 보여줬다가 윗꼬리가 나왔지만 충분히 다시 한번 15만 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은 마련되어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그 기대감이 이제 먼저 반영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사실 대미 투자의 그 1호 그 법안 발의,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그 조선주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잠수함 수주했을 때 이제 15만 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봐야 되는데 반대로 지금 자리는 반대로 또 수주를 못하면 내려갈 수도 있는 주가가 자리예요.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꼭 지난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난번처럼 약간 조정이 나왔을 때는 뭐 수주 못해도 뭐 주가가 오른 게 없는데요라고 말을 했지만 반대로 지금은 수주를 못하게 되면 그 기대감이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었던 거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노이즈를 난 좀 피하고 싶다 그러면 현대중공업을 하는 게 맞는 거고 난 그 리스크를 안고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조금 노리겠다 그러면 결국 하나오션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이쪽 수주 산업에 대한 키를 가지고 있는 하나그룹주에 대한 메리트도 있을지 볼게요. 이기대 기사님, 아까 방산과 조선 쪽의 키 맞추기 이야기도 해주셔서 이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 쪽에 뉴스가 많더라고요. 한국항공우주, 지분 인수, 그리고 단독 보도이긴 하지만 자주 보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룹주 자체에 대한 매력도가 지난해에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포인트도 지금 전략적으로 가져가도 될까요? 예, 공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겠죠. 그전에는 그냥 단순 지분 투자에서 이제 경영권에 들어가려고 하는 지분 인수로 바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화 쪽에서는 한국항공우주를 꼭 안아서 편입하고자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는 릴레이팅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전투기를 사자 그러한 이슈가 한화 쪽에서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멀티플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룹주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저희가 생성을 해봤고요. 종전 키워드와 함께 재건 이야기도 연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재건을 본다고 한다면 오늘은 철강이란 키워드에 집중하는 게 맞을까요? 재건 특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유 대표님, 어제는 건설주가 그 중심에 있었거든요. 물론 항상 철강주에 대한 이야기는 랭킹5 시간에 하기에 좀 아쉽긴 해요. 오전에만 좀 튀는 경향도 있어서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를지 이 시선으로 봐주세요. 종전 구체화 그러면서 나오는 변화에 주목할까요? 아니면 오늘 철강 쪽과 묶이는 게 이것도 수급 이슈, 빈집털이로 봐야 되는 걸까요? 근데 저는 사실은 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 그 뉴스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란을 재건하는 비용을 한국 기업들이 부담하기로 했다. 예,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누가 돈 버는 거예요? 내 돈 내고 내가 돈 버는 거면 누가 돈 버는 거예요? 그죠. 해외 레퍼런스 하나만으로 하긴 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이냐면 이 재건이 우리가 이제 이란 중동 재건은 현실성이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걸 다 상당 부분 예전에 만들었었고 그게 만약에 타격을 받으면 우리나라가 유지보수라든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논리였던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을 내가 내? 그러면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물론 저도 뉴스만 보는 거니까 뭐가 정답이라면 말은 못하지만 정유시설 많이 복구돼가지고 생산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재건할 게 뭐가 있지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저는 사실 그걸로 인해서 건설주를 보는 거는 또 송유관 파이프도 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풀리면 과연 이제 그 사람들이 육로를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설치를 할지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다 이제 금리도 건설주에는 좀 부담이죠. 금리가 오르는 맞아요. 것도. 네. 그래서 저는 재건주에다가 우리가 좀 에너지를 집중하느니 그럴 바에야 그냥 또 기승전 3전 닉스인데 반도체에서 3전 닉스로 거기로 가는 게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괜히 우리가 이란이라든지 중동 정세까지 파악을 하면서 투자를 할 매력이 있나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다가 조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메리트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즘 장에는 대표님 포트폴리오를 많이 펼쳐놓을 필요는 없다는 저는 관점이신 그럴 거죠? 필요까지는 없다 생각하고 확실한 쪽으로 해가지고 압축을 한 다음에 그걸 좀 끌고 가는 전략에 맞는 것이지 뷔페처럼 요것도 맛보고 저것도 맛보려다가 결국에는 핵심적인 메인을 못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아하, 말씀드리는 순간 또 한 번 SK 하이닉스가 장중에 246만 5천 원 터치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계속해서 위쪽에 대해서 힘차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딱 잘 타이밍이 맞았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현재 9,000원까지 또 한 번 호가창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계속해서 하이닉스도 저희도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이기태 이사님도 비슷하게 그렇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지 말자 쪽이실까요? 만약에 아니다라고 하셔도 이전에 사신 분들이 수익이 나거나 손실을 최소화할 그 모멘텀도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철강도 그렇고요. 정책적으로 본다면요. 오늘 스틸법 시행도 있어서요. 이에 대한 모멘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철강 쪽은 족쇄가 풀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일단 관세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풀 수 없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EU에서 쿼터 문제가 있는데 EU도 죽겠으니까 중국산 철강 그리고 국내산 자국에서는 철강이 부족하니까 쿼터를 들여서 싼 철강을 더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중국은 공급 과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시장에서 시세를 보여주는 것은 종전은 재건이고 재건은 철강하고 시멘트가 필요하다. 그러한 뭐 꼬리에 꼬를 물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 허들을 넘을 수 있는 정도의 재료냐 상식적으로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돌고 돌아 주도주에서 투자하는 게 좀 마음 편한 투자가 아닌가. 그리고 투자 심리서에도 좀 나오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왜 2, 3등주를 사냐를 놓고 봤을 때 1등주 포모 때문에 1등주를 안 사고 2, 3등주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시세가 나오고 음봉이 나오는 건데 그런 투자를 하기보다는 뭐 저번처럼 전쟁이 났던가 아니면 실적과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주가가 빠지는 그러한 절호의 찬스 때 사시는 게 주도주를 사시는 게 상식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도력이 강한 쪽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저희가 에너지를 준비했는데요. 투자 방향성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러면 저희가 워낙 주도성, 주도력을 가진 쪽을 보자라는 조언이 워낙 많이 나와서 이 AI로 넓혀봤을 때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한 쪽이 전력 설비 변압기였잖아요. 이쪽은 삼성닉스와 비슷한 온도로 체크할 수 있을지 짧게 먼저 들어보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이쪽은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시긴 했어요. AI의 줄기로요.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외에 비중을 싣고 싶다 아니면 AI의 다른 돌파구를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LS도 오늘 움직임 나오고요. 뭐 전선, 전기 쪽도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이쪽에 대한 기회에는 매력 있어요? 예, 매력 있다고 봅니다. 내가 저번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느 한쪽이 과도하고 어느 한쪽이 과도하지 않은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하락한 쪽은 병목이 일어나는 쪽이면 매력도가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자세히 보시면 전력기기와 전선 관련된 주들은 5월 중순서부터 내리 조정이 나왔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2배짜리 ETF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급이 그쪽으로 쏠리면서였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전력기기 관련된 ETF는 좀 빠지니까 ETF가 빠지니까 당연히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수급에 의해서 주가 조정이 나타난 거거든요. 좋게 보면 30-40%의 주가 조정이 나타났기 때문에 절호의 찬스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시각은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이쪽에 대한 아이디어 꾸준하게 이사님 주셨죠. 유창희 대표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보통은 변압기 이쪽 이야기를 한다면 뭐 3대장 쪽에 머물렀는데 오늘은 뭐 무중 이슈도 있고 해서인지 전선 이쪽까지 같이 움직입니다. 대표님 최근에는 좀 많이 쉬어간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선, 전기 쪽에 대한 메리트도 지금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라고 봐도 돼요? 아니면 여기도 보지 말고 지금 또 한번 반도체. 근데 전력은 봐도 되죠. 전력은 다만 돼요. 이제 네. 변압기가 먼저 움직였고 뒤늦게 전선이 따라붙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도 그랬고요. 항상 변압기가 가고 그냥 전선이 따라붙는 거였다라면 뭐 변압기가 이제 또 한 며칠 또 쉬었어요. 쉬고 있는 거 본다라면 충분히 저는 공략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보면 조선주도 그랬고 변압기 쪽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유 없이 흘러내렸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실적 안 좋은가 아니죠. 수주 좋죠. 수주가 끊긴 것도 아니고 뭐 조선 3사 1분기마다도 수주가 30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전혀 못 움직였거든요. 이 데이터 센터 건설 중단, 뭐 느려진다 이 이슈의 근데 그것도 사실은 별로일까요? 어제는 뉴스 나왔다가 오늘 보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게 있으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가 중단했고 또 어디가 중단했고 어디가 중단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많이 빠진 게 어딜까요? 삼성 하이닉스예요. 그렇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약간 노이즈가 있었지만 바로 해소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못 간 게 전력하고 전 조선인데 뭐 전력은 실적 대비해서 많이 빠졌다는 것을 본다라면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매가 강하게 나온다라면 메리트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재생의 순환매는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되는지도 저희 여쭤볼게요. 오늘 원전 살짝 움직임 나오고요. 어제 못 갔던 풍력주는 그래도 오늘 빨간불 나오고 있어요. 유니슨도 대표적이고요. 다만 어제 이 시간에 상한가 진입했어요 라고 말씀드린 종목을 많이 고개를 숙이고 있거든요. 풍력에 대한 모멘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태 기사님, 풍력주의 어제와 오늘은 단순하게 논리로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고민을 조금 더 해도 괜찮을까요? 이게 두 가지 이슈로 함축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어저께 일단 트럼프가 냈던 소송에서 졌죠. 그래서 풍력을 개발해도 되는 창구가 열렸다. 그러니까 문이 열렸다로 미국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신재생은 미국에서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간선거 때 트럼프 지지율이 아시겠지만 최하단이잖아요. 민주당이 다시 또 이긴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 쪽에 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아무래도 트럼프 지지율에 따라서 변동성은 커지겠지만 신재생 에너지만큼만은 변화되지 않는 AI 둘레 안에 같이 봐야 되는 병목이 나타나는 쪽이다로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목이 생기는 곳에 돈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한 번 더 저희가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랭킹5 시간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 이기태 기사 두 분과 함께 시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